ETF 외에 인덱스 펀드도 있고 연기금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 큰손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상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도 관련 영상은 지난 상장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비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대형 IPO인 카카오뱅크, SK, IE테크놀로지 등의 단순 사례를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겪는 규모의 상장입니다. 기존 초대형 IPO라고 했던 종목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큰 규모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 SKI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6개 기업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상장 규모도 크고 일반 청약자분들께서 배정받은 주식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월 27일 목요일 상장을 합니다. 이날은 시장의 모든 거래와 관심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평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투자 방법 중 하나인 가치 투자 방법을 살펴보면 회사의 적정 가치를 구하고 가치보다 적정이 낮을 때 매입을 해서 가치보다 높을 때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적절한 가치를 구하기가 어려워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모주는 공모가액을 구하기 위해 적정한 가치를 평가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를 구하기 위해 산출된 평가 가치는 479,514원입니다. 9,514원입니다. 주당 평가가액 479,514원은 확정된 공모가 30만원보다 37.44% 할인된 금액입니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59.84%가 높습니다. 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사용된 주당 평가가액이 실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스피 상장 종목들의 가치평가 금액과 상장일 성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청약들이 상장일 가치평가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넷마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SD바이오센서, 크래프톤, 한컴라이프케어, 롯데렌탈, K카를 제외한 종목들은 상장일 가치평가 금액을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몇몇 종목들은 가치평가 금액에서도 40% 이상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일 가치평가 금액을 하회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모두 기관 투자자 수혜측이 안 좋았습니다. 넷마블의 경우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경쟁률이 240.74대 1에 불과했고 K카는 40.0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기록한 청약들은 모두 가치평가 금액을 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당 평가가액이 479,514원이었으므로 공모가 기준 59.8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479,514원의 가치가 합리적인지 평가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사용된 방법은 기업 가치를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상각적 영업이익 에비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흔히 많이 사용되는 수익 비율 PER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를 매우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기에 유형자산이나 기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많아서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치 산정을 위해선 비교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2차전지 생산설비를 보유한 주요 7개사 중 비상장 회사를 제외하고 5개의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 중 상장사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중복된 회사를 제외하면 6개의 회사가 남고 일정 수익 기준을 넘은 회사만 선정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수익 기준이 미달하여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4개 회사 중 배터리 매출이 50% 이상인 회사만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CATL과 삼성 SDI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선정된 2개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은 중국 전기차전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과점 기업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최근 1년간 주가도 3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관련 매출이 77.3%, 전기재료 매출이 22.7%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BMW, 폭스바겐 등이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도 한때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였습니다. 이제 CATL과 삼성 SDI를 이용하여
LG 에너지솔루션의 가치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회사의 시가총액을 이용합니다. 삼성 SDI는 우선주가 별도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가치도 더해줍니다. 시가총액에 순차입금 등을 더하면 기업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기업을 실제 인수할 때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업 가치를 세금,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이익 에비타로 나눈 수치가 EV 에비타입니다. CATL의 수치는 80.69이고 삼성 SDI 수치는 22.3이 됩니다. 해당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이 두 기업의 수치를 단순 평균하여 51.36의 수치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CATL과 삼성 SDI의 수치 차이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두 기업의 차이가 4배 가까이 나고 단순 평균한 중간값을 사용한다면 삼성 SDI보다는 확연한 고평가, CATL보다는 저평가된 값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값이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차 전지 산업은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용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가 2020년 기준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30년에는 84.9%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전기차 수요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을 살펴보면 CATL이 가장 높은 31.2%를 차지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21.2%, 삼성 SDI가 4.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수치를 시장 점유율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CATL, 삼성 SDI보다 매출은 많은 상황이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CATL과 삼성 SDI에서 구한 51.36의 수치를 이용하여 최종 계산된 LG 에너지솔루션의 평가 시가총액은 112조 원입니다. 여기서 할인율 37.4%를 적용한 30만 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비교회사인 CATL과 삼성 SDI의 기준 시가총액이 202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구해진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율이 2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먼저 CATL의 주가를 확인해보면 가치 산정 당시 283조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은 12%나 하락하여 현재 249조 원입니다. 삼성 SDI와 삼성 SDI 우선주 주가도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CATL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였지만 가치 산정 당시 47조 원이었던 삼성 SDI의 주가는 현재 6.69% 하락한 44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내려감에 따라 가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이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값 45.90으로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99조 5,500억 수준이 됩니다. 이를 주식수로 나눈 주당 평가가액은 42만 5,436원이고 공모가 30만원 기준으로는 41.81% 높은 금액입니다. 만약 시장이 가치를 따르게 된다면 42만 5,436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적정 주가는 상장 초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도 초기에는 공모가 대비 나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모가에 거의 다다르거나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상장 직후에는 가치에 비해선 감성적인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 청약자가 청약 전에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일반 청약자들은 청약 수량만 결정해서 청약을 하면 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얼마의 금액에 살 건지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금액이 모여 공모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가 30만원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비율이 38.18%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를 3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비율은 39.94%입니다. 공모가가 3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기관 투자자들과 3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한 기관 투자자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신청의 좌표로 나타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경쟁률도 매우 높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청약 중 상장 당일 공모가를 하회한 청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혜측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제법 좋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란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매각을 하지 않을 테니 주식을 더 배정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장일 이후에도 공모가는 유지할 거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평균 의무보유 확약은 16.34%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무려 77.93%를 차지하였습니다. 2021년에 진행된 청약 중 가장 높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일 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실제 배정 비율을 확인하면 잘못된 수치인지 의심할 만한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 비율은 58.31%입니다. 수혜측 당시에 신청한 수량은 77.39%인데 실제 배정 비율은 오히려 19.08% 하락한 58.31%가 된 것입니다. 지난 엔캠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청 수량은 64.45%였지만 실제로는 19.45%가 더 높은 83.9%의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혜측보다 더 많이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 지난 카카오페이처럼 실제 의무보유 확약 배정이 수혜측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량의 주식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미확약 물량을 대폭 반영하면서 전반적인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안 좋아졌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계 증권사가 많기에 조금 걱정된다고 밝혔는데 결국 똑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을 통해 신청한 주식수는 국내 기관이 99.38%이고 유실적 외국 기관은 0.62%밖에 지나지 않지만 배정이 완료된 주식을 살펴보면 유실적 외국 기관이 훨씬 더 많은 55% 차지하고 있고 국내 기관은 45%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쟁률로 비교하면 국내 기관들은 4120.26대 1의 경쟁률로 주식을 받았지만 해외 기관들은 2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 배정받은 비율을 확인해보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876.54배나 더 많이 배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에 비해서 매우 우대하여 주식을 배정받지만 2021년 MBT부터 아모센스까지의 상장일 매도 비율을 살펴보면 상장 당일 68.9%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MBT의 경우 상장일 지분의 100%를 매도하였고 솔루엠은 94.4%, 바이오다이는 100%, 제주맥주 98.9%, 지인시스템 97.8% 등 90% 이상 매도한 종목도 많았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에 비해 쉽게 주식을 배정받고 상장 이후에는 줄곧 매도를 하면서 손쉽게 수익을 올려왔던 것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보유 확약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상장일 거의 유일한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상장 종목 매수 금액만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배정은 조금 아쉽지만 그나마 장기인 6개월에 배정된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일에 0.19%, 7.49%, 3개월에 8.01%로 장기인 3개월, 6개월에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 30만원 기준 시가총액이 70.2조 원이나 됩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없고 우리사주 실권주가 일부 일반 차익자에게 배정되어 상장일 유통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공모주주인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14.53%에서 크게 낮아진 8.85%가 되었습니다. 비율로는 10%가 되지 않아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시가총액이 매우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6조 2149억 원이 되었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매각 가능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차익자가 절반이 조금 넘는 52.96%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기관이 45.27%, 국내 기관은 1.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공모주주인 일반 차익자와 해외 기관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매각 가능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차익자가 3조 2,911억 원, 국내 기관이 1,100억 원, 해외 기관이 2조 8,133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나 해외 기관에 배정된 금액이 소형 청약 몇십 개와 맞먹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1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크래프톤보다는 3조 원 가까이 적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보다는 2조 원 이상 많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과 상장일 성적을 살펴보면 SKI테크놀로지, 카카오페이는 상장일 시초가 100% 상승을 하였습니다. 유통 물량이 가장 많았던 크래프톤은 상장일 시초가 하한가인 마이너스 10%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4조 원대인데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기존 주주가 알리페이 단 한 곳이었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별 금액이 알리페이 한 곳을 제외하면 7,275억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상장일 알리페이가 매각하지 않았기에 실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크게 낮았던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상당수가 상장일 매각하지 않을 주주들이 많았고 실제로 상장일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실제 유통 가능 금액은 SKI테크놀로지보다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부 다 상장일 유통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공모 물량 매각 가능 금액 6.2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외 기관과 일반 청약자가 상장일 빠르게 매도한다면 상장일 주가가 아주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를 한 다음 매도를 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종목을 고른다고 하여 액티브 투자라고 합니다. 액티브 투자의 수익률이 지수에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서 점점 지수에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전체 투자 중 패시브 투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53.8%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패시브에 투자하는 비율과 자금이 높아지면서 매우 주목해야 될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824개의 보통주 중 시장과 산업을 대표하고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200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200종목을 코스피 200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주가지수와 별도로 200종목만 모은 코스피 200 지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년간 코스피와 코스피 200 지수의 주가 변동 차이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구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포함된 기업을 모두 매입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와 주가 시장에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덱스 펀드보단 ETF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운영하는 증권사에 따라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패시브 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ETF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의 순자산 가치만 74조 원입니다. 74조 원 중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이 28.7%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ETF는 코덱스 200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6조 1216억 원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변경을 합니다. 기존 종목 중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은 제외하고 기준에 맞는 종목들은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정기 변경에서는 6종목이 교체되었습니다. 코덱스 200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만약 지수에서 제외되는 종목이 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지수에 추가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해당 주식은 매수를 합니다. 실제 지난 변경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일 전일인 12월 8일까지인 롯데 하이마트가 코덱스 200 보유 종목으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기 변경일이 되자 롯데 하이마트는 찾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온 카카오페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ETF들은 코스피 200 지수의 변경이 생길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합니다.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주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ETF 등 패시브 투자에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수를 노려 한 발 앞서 투자하려는 액티브 투자들도 유입이 됩니다.
지난 12월 코스피 200에 추가됐던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는 편입 이후 상승을 했었지만 제외가 결정된 F&F 홀딩스와 롯데하이마트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도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코스피 200은 상장 후 6개월 동안은 포함될 수 없지만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50일을 유지하면 특례 조건에 의해 바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카카오페이도 신규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빠르게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보통주의 순위를 확인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기업은행이 50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기업은행보다 시가총액이 높다면 코스피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만 유지해도 이미 70조 수준이기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이미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추가된다면 얼마나 매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1월 24일 현재 코스피 200 종목 시가총액은 1738조입니다. 현재 코스피 200에 LG에너지솔루션이 편입하고 한 종목이 제외가 된다면 공모가 30만원 기준 3.88%를 차지하게 됩니다. 해당 비율이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면 코덱스 200 하나의 ETF에서만 2,375억 원의 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스피 200과 관련된 ETF는 코덱스 200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ETF만 16조 원 이상이고 결국 ETF에서만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해야 되는 규모가 6,333억 원인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더 큰 금액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ETF 중 2차전지 관련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는 순자산 총액이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다면 해당 비율은 조정되고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도 1조 2천억 원 규모의 ETF입니다. 여기서도 기존 종목들이 소폭 조정되고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ETF도 5천억 원 규모의 ETF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3사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해당 ETF도 LG에너지솔루션을 높은 비중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코스피 200 ETF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 ETF 매수 수요만 약 4천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TF 외에 인덱스 펀드도 있고 연기금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 큰손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17.9% 투자하고 있고 투자된 종목들을 비교해보면 코스피 200과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같이 큰 규모의 투자에서는 패시브 투자에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0년에 상장된 SK바이오팜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투자 종목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말 SK바이오팜의 지분은 3%였습니다. SK바이오팜은 9월 특례 편입되었고 상장한 해에 이미 3%의 지분을 매입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에도 꾸준히 지분을 매입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는 지분 비율이 5%를 넘어갔고 2021년 9월 30일에는 5.5%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국민연금이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가 기준 전체 지분의 1%만 매입하려고 해도 7,020억 원의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SK바이오팜처럼 3%의 지분을 매입한다고 한다면 공모가 기준 2.1조는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MSCI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입니다.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국가들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합니다. MSCI 월드 인덱스는 선진국 지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MSCI 이머징 마켓은 개발도상국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MSCI 코리아 지수에 포함이 된다면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통하여 투자하는 자금의 일부가 투자되게 됩니다. MSCI 지수는 상장 후 첫 거래일이나 두 번째 거래일에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편입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에 의하면 시가총액 6조 원, 유동 시가총액 3조 원 이상이면 조기 편입이 가능합니다. 지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MSCI에 공지가 올라왔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관련 조건을 만족하여 8월 23일부터 지수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시가총액을 전부 반영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될 때는 70.2조 원의 규모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MSCI 지수는 시가총액 비율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주 중에 정부나 대주주, 자사주, 우리사주, 벤처캐피탈이나 전략적 투자를 한 은행 등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81.8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사주 조합이 3.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실권이 발생하였지만 MSCI의 유동주식수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실제 반영되는 시가총액은 7분의 1 수준인 약 10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코스피 200에 비하면 실제 유입되는 자금은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수 편입일 직전 직후보다 그에 앞서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지수 편입일만 보시는 분들은 실제 편입일보다 조금 먼저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사례처럼 진행이 된다면 상장일인 1월 27일 MSCI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됩니다. 27일 밤, 28일 새벽에 지수 편입 공지가 발표되고 그로부터 10영업일인 2월 14일 실제로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1월 27일 상장하여 2월 21일까지 시가총액이 50위 이내를 유지하게 된다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편입일은 선물 만기일인 3월 10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후 26거래일 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MSCI 지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등 지수 관련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지수를 투자하는 자금 유입은 물론 해당 자금보다 먼저 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노리려는 투자금이 미리 유입됩니다. 그리고 지수의 구성상 MSCI 지수로 유입되는 규모보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훨씬 큽니다. 코스피 200 지수 2차 전지 ETF 편입과 국민연금만으로도 상장일 이후 기관 투자자들은 당분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최소한 편입 때까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상장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반 차익자 물량, 기존의 매도 타이밍이 빨랐던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이 두 주체가 작정하고 매도하면 단기간엔 받아줄 주체는 없습니다. 하루 코스피 전체 개인 투자자 매수 금액이 5,733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10배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일 순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가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 직후 빠르게 거래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카오뱅크 때처럼 외국인들이 매도보다 매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순매수를 하게 된다면 상장일 매도하는 것보다 홀딩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가치평가의 타당성 및 비교 기업의 현재 주가로 재산정한 가치산정,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와 상장 유통 물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땐 공모가보다는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주가는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공모주의 특성상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모 물량이 너무 커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장일 주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지수 편입 관련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한 상승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장 후 15일이 되는 2월 11일 45,281주가 의무 보유 합약 해제가 됩니다. 해당 금액은 공모가 기준 13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뒤인 2월 28일 175만 주가 의무 보유 합약 해제가 됩니다. 공모가 기준 5,251억 원입니다. 이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일정 및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상장일 외국인이 적극 매수할 시에는 홀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2일차 새벽 MSCI 조기 편입 소식이 들린다면 좀 더 확신을 갖고 홀딩할 수 있을 것입니다.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면 2월 14일 편입이 되게 되지만 그전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MSCI 관련 이벤트만 보시는 분들은 편입 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월 11일로 상장 15일이 됩니다. 15일 의무 보유 합약이 해제되지만 해제되는 물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2월 21일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확정됩니다. 지금까진 특례 편입이 확정이 되면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월 28일 1개월 의무 보유 합약은 물량이 제법 많습니다. 따라서 의무 보유 합약 해제 전 주가가 만족스럽다면 어느 정도 매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됩니다. 장 마감 시간의 거래로 대량 매수가 일어나게 되니 이때 시간의 거래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1개월 의무 보유 합약 해제 주식이 조금 많은 점은 주의하시고 상장일 혹은 상장일 이후 원하는 수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많은 자료와 계산, 검토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오류나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와 매도의 선택은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